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에 있는 김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시대 사대부 남성의 이상적인 생애를 담은 특징적인 그림인 평생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나와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자신의 생을 살다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생애 주기 차이는 의학의 발달, 수명의 연장 등에 의해 바뀌고 있지만 적어도 태어나서 성장하여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른 후 인생의 황혼에 맞이하는 여정은 어느 문화에서나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사진을 찍어 이를 기록하거나 잔치를 열어 이를 기념합니다. 돌사진, 결혼사진, 가족사진, 회갑사진, 영정사진까지 다양합니다. 조선 후기에 자주 그렸던 그림 가운데 평생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보통 8폭의 병풍으로 제작되곤 했는데 각 폭에는 시간순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일생의례 또는 평생의례라고 불리는 돌잔치와 혼인장면, 성인식과 회혼례까지 사람으로 태어나 겪게 되는 중요한 순간을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생도는 사대부 남성의 인생에서 가장 영예로운 순간을 추가함으로써 조선 사람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삶, 출세하는 남성 인생을 축약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사실에 가까운 순간에 더해 이상을 그림으로써 그러한 인생을 기원하는 기능을 하게 한 것입니다. 세상에 전하는 평생도는 꽤 많은데 대부분의 평생도는 그림 속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특정인의 삶을 담기보다 이상화된 삶을 축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당 홍이상과 담화 홍계이라는 인물들은 그 사람의 삶을 축약한 평생도가 실명과 함께 전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 모당 홍이상의 평생을 그렸다고 전하는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단원 기봉도의 작품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모당 홍이상을 주인공으로 했기 때문에 모당 평생도 8폭 병풍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평생도는 돌잔치, 혼례, 과거급제, 한림겸 수찬, 송도유수, 병조판서, 좌의정, 회혼례까지 총 8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에 보이는 기본적인 도안 및 내용이 현재 전하는 대부분의 평생도가 상당 부분을 따르고 있을 정도로 하나의 번본 역할을 했습니다. 돌잔치는 저택을 배경으로 첫 생일에 가족들에 둘러싸여 돌상을 받는 주인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색동 저고리를 입은 아이가 귀엽습니다. 아이를 위해 차려진 돌상 위에는 활과 화살, 책과 붓, 쌀과 돈, 실타래가 올려져 있습니다. 활과 화살은 장군, 책과 붓은 학자, 쌀과 돈은 부자, 실타래는 장수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잡는 물건에 따라 아이의 미래를 예측하는 돌잡이를 그린 것입니다. 그림 속 아이는 책을 집었습니다. 돌상에는 음식도 잔뜩 차려져 있습니다. 그릇 가득 담은 긴 국숟가락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숯으로 둥근 경단을 빚어 팥고물을 묻힌 수수팥떡도 보이는데 이는 붉은색 팥이 잡기를 몰아내고 아이의 액을 물리친다는 의미입니다. 혼례는 신랑이 신부를 친형하여 신랑의 집으로 가는 행렬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에 일산을 쓴 신랑과 뒤에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신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응방식으로
과거 급제를 한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와 제주를 노는 제인을 거느리고 3일 육아하는 모습입니다. 3일 육아는 과거에 급제한 선비가 3일 동안 거리를 행진하며 벌이는 행사입니다. 이때 급제자는 왕으로부터 받은 어사화를 모자에 꽂고 악사와 광대, 제인을 앞세우고 시험관과 선배 급제자, 일가 친척을 방문하며 큰 마을 잔치를 벌입니다. 어사화란 2개의 대나무에 종이꽃을 잔뜩 꽂은 곳으로 국제자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4번째 한림겸 수차는 관직과 관련한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부임지에 도임하면서 초헌을 타고 거리 행차를 하는 행렬 장면을 그렸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폭에서 주인공은 한림겸 수찬을 시작으로 유수, 판서, 의정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벼슬 아치로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관직이 실제 홍의상이 지냈던 관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평생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인데 모든 사대부들이 선망하는 관직 3가지를 임의로 뽑아 그린 것입니다. 특정한 인물의 일생을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미화되고 이상화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장면인 회혼례는 가족과 손님들이 모인 가운데 노 부부가 다시 한번 혼례를 치르는 회혼례 장면을 그렸습니다. 회혼례는 부부가 결혼한 지 6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한 것으로서 배우자와 본인 모두가 살아있고 자녀들도 살아있어야만 치를 수 있는 일생일대의 경사였습니다. 장수와 해로가 모두 가능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림 속에 보면 잘 차려입은 자녀들이 해로한 부모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고 당사자는 부부가 함께 이룬 다복한 가정과 번성한 자녀들과 함께 의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이상은 병조판서나 좌의정을 지낸 적이 없으며 6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그림에서처럼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회혼례를 치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료를 근거로 하되 당대의 이상을 투영하여 평생도가 완성된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평생도는 돌잔치, 혼례, 회혼례 등의 평생 의례를 재현한 그림입니다. 특히 공직에 대한 경력 장면을 중시하여 과거에 급제한 것으로 시작하여 높은 관직에 이르기까지의 관로를 보여주는 데에 여러 장면을 할애합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사대부가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성취와 성공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조선시대의 평생도는 장수, 입신양명, 부귀, 다남 등의 복록에 대한 염원을 담아 사대부의 이상적인 인생 여정을 시각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생도에서 묘사해 놓은 생애의 모습은 건강하게 자라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문과에 급제하여 영예로운 관직 생활을 거친 후 노년까지 부부가 해로하며 자식의 효도를 받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대부가 꿈꾸는 다복한 삶이자 부모로서 자녀들이 누리기를 희망하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